노밋의 귀로 읽는 사업보고서 바이오스마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는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와 함께 진단키트 테마로 함께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바이오스마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진단키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AMS 바이오고요. 바이오스마트가 약 76%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보았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전체 매출액의 0.62%, 토탈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찍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즉 진단키트 테마로 엮여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적은 상황. 솔직히 여기까지만 봤을 때 바이오스마트라는 회사가 그저 그런 주식 장사를 하는 회사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스마트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매우 다양한 업종에 포진되어 있죠. 제약, 진단키트, 전력, 주류 ERP, 심지어는 판권 매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출판업체까지. 대체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런가 싶어서 호기심이 더 생겼어요. 하나씩 파보죠. 이런 회사를 볼 때는 이 기업의 오너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회사를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기사를 찾아보니 회장님이 매우 흥미로운 마인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려는 생각으로 기업 인수합병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 식구처럼 잘 먹고 잘 살고자 한다. 어찌 보면 삭막한 사업의 세계에서 매우 낭만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음 내용엔 기업 인수의 큰 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스마트와 바이오, 그리고 문화, 이렇게 큰 틀을 갖고 기업 인수를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숫자와 문자로 각박한 이 냉혹한 시장에서 고기 드문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바이오스마트를 보도록 하죠. 바이오스마트는 카드 제조를 근간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카드 제조 관련 매출은 600억 원대를 매년 안정적으로 기록 중이죠. 진입 장벽도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바이오스마트 회장님은 처음 타이어 사업을 일으키셨을 때도 어음을 극단적으로 받지 않는 경영 스타일로 사업을 여기까지 성장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돈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확실한 관리가 돋보이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스타일이 카드 제조라는 기반 사업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서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화장품 사업들도 연 매출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프린팅 장비 업체인 직지의 경우 매출액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재미났던 부분은 오스틴 제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6년에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의 무리를 일으킨 한국 웨일즈 제약을 인수하여 오스틴 제약으로 탈바꿈시키고 단순히 시세 차익용 인수가 아닌 바이오 산업의 진출 교두보로 삼으신 부분입니다. 인수 직후 오스틴 제약과 바이오스마트가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화장품 그리고 진단키트 사업 분야의 기업과 조화를 잘 이뤄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공언하셨는데요. 실제로 오스틴 제약의 매출액은 2017년도에 세운 5개년 매출 목표치에 매우 근접하게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AMS 바이오가 개발 및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원 항체 진단 장비 생산을 위한 생산 시설을 갖춤으로써 진단 키트 사업 분야와 실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치였던 650억 원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2020년도 기준하여 약 594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거의 근사치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측한 이 매출액 예측치가
현재 매출액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상당한 해안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류 결제 시스템인 디오니소스 ERP를 공급하고 제공하면서 2018년 이후 매년 안정적인 매출액을 뽑아내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ERP를 통해 주류 유통 분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한 점도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로부터 시공사를 인수한 이후 스마트와 바이오 산업서 가지기 힘든 문화 콘텐츠 사업 포트폴리오를 편입시켰고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교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공사는 2020년도에 259억 6천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이나 배임, 횡령 이슈, 유상증자 이슈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상에서 미상환 전환사채의 현황이 200억가량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2년 7월 16일부터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속의 문자와 수치들 모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너의 마인드와 경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스마트의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바이오스마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